주식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오늘은 삼복 중 두 번째로 여름의 시초를 알리는 중복입니다. 어쩐지 무덥다 싶지 않으셨나요? 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보양식, 여름 비서 등등 다양한 방법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주식해결사는 어떠신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고민 종목들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묵은 체증까지 시원하게 내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최고의 비서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고민 종목들을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해결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일본, 금리나 어닝 시즌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0.05% 하락하면서 2093.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11% 상승했습니다. 674.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오늘 보합권에서 장을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강한 유입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코스피 전체적으로 관망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져 온 만큼 이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앞으로도 다른 기업 실적을 보면서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불안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종목 장세였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주가 고비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WTO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논의하고 있고 24일에는 일본에서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 수렴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 의석을 과반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수출 규제 관련 움직임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받쳐주는 하루였는데요. 외국인은 2,335억 원 매수를 했고 기관은 1,675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오늘 금융투자에서 물량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기관은 381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232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에서 물량 많이 내놓았고요. 외국인은 오늘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삼육물산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속회사인 SR 테크노팩이 고차단성 필름을 개발해 일본 독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7,5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기업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사마페인트입니다. 이 사마페인터가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화면 보안 필름으로 UV 도료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 UV 도료는 패턴에 따라서 옆에서 봤을 때 이 보안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빛에 의한 반사가 적어서 눈의 피로도가 적다고 합니다. 오늘 6,8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기업은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급등하면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은 전남 광양 공장에서 연간 생산량 6,000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생산 시설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5.9% 상승하면서 5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워닝 머티리얼즈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낸드 가동률 상승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 국산화의 대표적인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4.2% 상승을 했네요. 24,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윤삼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결국에는 코스피가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의 출발 시장 어땠는지 먼저 이재모 전문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보합 수준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일단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IT 쪽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IT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 두 개 종목을 중심으로 많은 매수가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거의 집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두 종목이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를 하는 동안 나머지 시가총액 아래에 있는 종목들, 하이닉스부터 밑으로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은 거의 보합이지만 약보합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를 볼 때는 약보합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개 종목이 그나마 지수를 어떻게 보면 지금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이 두 개 종목이 오늘 그나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이유는 역시나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공급 차질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현물 가격이 스팟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두 개 종목이 집중해서 매수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 특히 일본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전일 금요일이죠. 쉽게 말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에는 이제 역시나 우리나라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과감한 금리 인하를 지금 기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감한 금리 기대가 아닌 좀 약한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가 약해지는 모습들 이게 다른 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부의장이죠. 존 윌리엄스인데요. 이분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0.5%포인트 정도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달에는 0.25%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FOMC 회의가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지금 이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시장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감한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텐데 아무래도 그게 좀 과감하지 않다 보면은 또 반대로 반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지수가 약해지는 모습들 이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나마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이건 다행이다라고 볼 때는 내일이나 이번 주는 그래도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큰 특징은 없을 것 같고요. 지수로 볼 때는 거의 보합 수준인 거는 코스피와 동일하고요. 종목별 장세가 좀 뚜렷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섹터별로 움직이는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종목별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헬릭스미스나 워닝 IPS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나 반도체 뚜렷하게 섹터별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만 놓고 볼 때는 그닥 재미있는 장세는 아니었을 겁니다. 매우 좀 지루한 장세였고 거의 대부분이 보합 수준에서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감한 금리 인하 발언이 대체 얼마나 과감할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대형주의 상승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더욱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의 주가 왜 이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시면 됩니다. 02786-1073번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상세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특징주 꼽아보면서 기술적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특징 종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종목별 장세를 보였는데요. 많은 재고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던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 2주 만에 23% 급등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대표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였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SAMT와 마이크로프렌드가 좀 강세를 보인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SAMT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모리 제품의 국내 최대 공급처로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로프렌드는 디램과 낸드용 제품 모두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로서 금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SAMT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거래량을 동반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좀 완만한 조정을 보여주었고요. 조정이 어디서 끝났냐면은 이전의 매물대들, 이런 구간들이 이제 예전에는 저항을 받다가 이제 돌파되고 나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매물대에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저는 단타는 가능하지만 스윙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매수는 보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간은 일단 박스권 상단 2,500원 정도, 2,550원 정도 박스권 상단인데 이 구간이 이제 돌파되고 나서 사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돌파되면은 지지받고 더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지금 구간은 언제나 박스권 상단은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뚫는 거 보고 사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마이크로프렌드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 해결사에서도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수렴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삼각 수렴이나 이런 직각 삼각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수렴 이제 상단이 이제 지지받고 좀 더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되돌림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매수 공략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손절 좀 짧게 잡으면서 수익은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가 수익 해결사에서 좀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오늘 약세를 보인 종목으로는 모두 투어가 있겠습니다. 한일 갈등 악화에 따른 일본 불매 운동 여파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였어요, 오늘. 그래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 국면이 점차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을 가지 않거나 심지어 취소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으로 그런 영향으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차트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월봉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월봉 상황에서는 이런 트렌드적인 이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탈이 발생하면서 좀 투심이 좀 악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 구간 19,000원대에서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좀 청산을 좀 1차적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약세 지속을 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폭을 좀 더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3,000원대까지는 특별히 어디서 이제 지지받을 만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13,000원대에서는 매수 공략이 가능하지만 지금 구간은 조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이 유리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징 섹터와 특징 종목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세를 보였었던 SAMT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 살펴봤고요. 그리고 모두투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따라서 하락세를 기록한 이 모두투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략 챙겨봤습니다. 저희 그 사이에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는데요. 02786-1073번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문자로 소통하면서 고민 종목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저희는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해결사로 이어갈게요.